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그 사피엔에 비해서 박동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든 점입니다. 이제 이게 그 누구나 다 알지만 에볼루 치수할 때 이 박동기를 안 하려고 이제 아주 얇게 삽입하면은 잘못한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고 또 조금 깊게 삽입하면은 LBB는 뭐 100% 오고 조금만 깊어지면 바로 이제 컴플리트 에이비블락이 오기 때문에 이제 에볼루스를 다 이제 깊이 하게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은 연구에서 점차로 이제 롱텀 듀러빌러티라든지 디플레 스롬보시스 그다음에 그 아주 카시피케이션 심한 사람한테서 헤모다이내믹스 베러 헤모다이내믹스 이런 여러 가지 좀 장점이 또 있어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건데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디바이스하고 환자가 정말 잘 맞으면 시술이 뭐 5분도 안 돼서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피엔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에볼루스는 사피엔보다도 더 시술자랑 이제 퍼스트 어시스턴트랑 이제 잘 맞아야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잘 맞으면 이제 시술이 이제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타비 시술하고 그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하는 걸 굳이 이렇게 그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했다 하는 스트레스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냐. 예후는 똑같다. 그러니까 그 또 어떻게 보면은 사피엔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동기 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환자한테 반영이 되니까 자꾸 이렇게 박동기를 안 하려고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동기를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팩터가 저는 하나는 그 컴플리트 RBBB가 있는 거는 뭐 거의 100%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이 멤브란 세텀 랭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멤브란 세텀 랭스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그 AB 노드가 이제 나이트 아트리움의 이제 하단부에 위치해서 이곳이 이렇게 이 septum 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나이트 번들, 레프트 번들 브랜치를 나게 되는데요. 요 부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은 RCC, NCC, 이제 LCC를 보면은 NCC 하단 부위에 그 멤브란 세텀 아래쪽으로 이 그 히스펀들이 나오게 되고 더 많이 이제 접촉하는 변이 이제 요 LB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브란 세텀이 길면은 그 디바이스가 이 그 이쪽 히스펀들과 컨택할 이유가 없는 거고 멤브란 세텀이 짧으면 100% 컨택하기 때문에 멤브란 세텀이 짧은 사람은 거의 다 컴퓨터 에이비블락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그 사피엔은 일자거든요. 근데 에볼루스는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약간 이벌징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에볼루션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오게 됩니다. 그중 멤브란 세텀 중에서도 이런 스트레치 뷰 말고 이런 코로나 뷰 말고 스트레치 뷰에서 이쪽에서 이제 머스큘라 세텀이 나타나기까지가 멤브란스 세텀인데요. 그 멤브란스 세텀의 인프라 애놀라 랭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애놀라 랭스가 아직도 몇 밀리다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이제 3mm 이내면은 컴퓨터 에이비블락이 뭐 그 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자랑하려고 아마 논문에 실은 것 같은데 멤브란 세텀이 이제 인프라이나 멤브란 세텀이 0이어서 거의 뎁스를 0으로 했더니 안 왔다. 이쪽도 0.7이어서 0.4로 이렇게 그 이제 임플란트 했더니 안 왔다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마이그레이션 찬스가 훨씬 높은 거가 이제 되겠죠. 요즘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그 이게 유일한 페이퍼인데요. 그러니까 RV 페이싱 하던 걸 타비가 끝나고 나서 RA로 빼고 네피드 아트리얼 페이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켄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당일 디스차지 시키고 벤켄바가 나타나면 좀 며칠 이런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오는 걸 보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내일 오시는 그 안드레이 팝 선생한테 들어보니까 미국 내 몇몇 선도적인 센터에서 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볼로 시술을 하고 싶은데 컴플리트 AV 블락은 안 오면서 쉘로 임플란테이션 하는 좋은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푸시 앤 웨이트 메소드라고 이제 제가 어제 그냥 지은 말인데요.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76세 여자인데 이제 응급실로 이제 숨이 많이 차서 오셨고 DMCKD도 있고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논스테미로 프락셔널 투 디스타 LAD에 이제 스텐트 2개 길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어깨 콜랑다이티스가 오면서 sepsis가 와가지고 ERBD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신히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펄모너리 에데마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주셨던 분인데요. EKG에서는 뭐 컨덕션 디스터번스는 보이진 않습니다. RBB나 이런 것들이 에코상으로 이제 시비어 AS이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시비어 AS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콜랑다이티스가 있었기 때문에 STS 스코어가 굉장히 높았고 이쪽 이 일리오페모랄이 카시파이드 플락으로 이제 4.5밖에 안 되고 특히 이쪽은 더 심한 왼쪽은 심해서 이제 그 사피엔을 이제 쓸래야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기본적인 판독 내용이 항상 인프라 에놀라 메모란 세텀 랭스를 이제 재달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컴플리트 AV 블락이 거의 오겠다 이렇게 싶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됐고 이분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mm 커팅 발론으로 이제 발론하고 넘겼는데 도저히 안 넘어 좌측으로는 우측으로는 안 넘어가서 여기 이제 16프렌치 시스가 여기쯤 놓여져 있고 여기를 통과를 못해서요. 그래서 이쪽으로 했더니 다행히 시스가 올라가서 그러면은 이제 에볼롯 R 프로 말고 에볼롯 R은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에볼롯 R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볼롯은 이제 캡슐이 있고 뒤에 인라인 시스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인라인 시스가 살 안으로 다 들어가면은 이제 그 배꼽 조금 위에쯤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요게 요쪽에 가서 붙어서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안 올라가서 요 뒤쪽에 있는 파란 걸로 끌어당겨서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간신히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셜 디플로이먼트 할 때는 반드시 NCC 오버랩 뷰에서 해야 되고 이제 존재로 NCC 존재로에 이쪽이 놓이는 걸 목표로 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분은 스테이블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네피드 페이싱을 해서 이제 한 140 이 정도 해가지고 혈압을 조금 약간 80으로 스테이블하게 퍼스트 프레저를 낮추면은 이제 안정되게 되고요. 이때 이제 푸는 사람과 이제 붙잡아서 왔다 갔다 조절하는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서 이제 존재로에 가깝게 여기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추면서 여기 보시면 저희는 RV 페이싱을 안 하고서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존재로에 가깝습니다. 이때 이제 요 상태에서 풀면은 힘들잖아요, 다들이. 마이그레이션 디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때 쓰는 방법이 이거를 이제 푸시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조금 들어갑니다. 좀 들어가고 있죠, 처음에 비해서.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제 에놀라보다 LVOT가 작은 경우에 이거를 해야 되고요. LVOT보다 아니야 에놀로스보다 LVOT가 크면은 이게 쑥 들어갈 위험성이 있고 이제 이거랑 막판에 이제 완전히 다 풀릴 때 밀면서 하는 거랑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해서 조금 밀어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떼고 몇 분 기다려서 이게 이 상태에서 스테이블한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앞에 요 때의 뷰랑
요때 뷰랑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기 패럴렉스 뷰를 하면은 계속 바뀌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꽤 많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되게 쉘로하게 임플란테이션 했을 때 그 막판에 요거 뭐더라? 요거를 이제 다 풀지 말고 잠깐 멈추고 기다려서 이것이 마이그레이션 리스크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파이널 릴리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제 다행히 그 조금 한 5mm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컴플리트 AV 블락은 오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썸머리를 하면은 NCC 오버래프에서 디플로이먼트를 하는데 이 에볼루 판막을 펼칠 때 이것이 LVOT로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피테일 동그라미 하단과 중간 부위의 가운데쯤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조금 밀어나가면서 이제 에노리스에서 0에서 2mm 정도 자심적으로 들어가게 이제 90% 펼치게 됩니다. 요때 이제 그것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제 레피드 페이싱을 해서 이제 퍼스트 프레저를 줄여줘서 하고 이제 90% 펼쳤을 때 패럴렉스 뷰를 잡아서 이 판막 깊이를 평가해 가지고 한 2에서 5mm 정도 되게 이제 판막을 이제 푸시하게 됩니다. 90% 펼쳤을 때부터 파이널 릴리스까지는 이제 이런 이렇게 인위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접촉이 안정된 상태까지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완전히 릴리스를 하고요. 이제 완전히 릴리스 하기 직전 마지막 페달을 남겨두고 또 마이그레이션 여부를 살피다가 안정된 후에 릴리스 하면은 이제 한 번도 마이그레이션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